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그동안 시장을 조금 이끌었던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이 게임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 일련의 sek터들이 전일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 어제도 하락폭이 비교적 컸었는데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는 아래꼬리라도 좀 달고 올라가 줬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전에 잠시 반등을 하는 척 하더니 그 이후에부터 지속적으로 밀리다가 장막판 최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IT 반도체라는 주도 섹터가 일단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시장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할 수 있는 대안 섹터라도 존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섹터조차도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일방적으로 하루 종일 나오고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없는 날에는 항상 신규주들이 많이 난입을 해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시장의 뭐 일부 신규주 테마 그 외에 뭐 이재명, 윤석열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덱스터가 시장의 대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템버거가 된 종목 그리고 이 넥스터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지옥의 방향 그 이후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지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가장 큰 지스타의 이 개막과 동시에 중소형주들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이 지스타가 마감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등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이게 사실 이런 구간에서 또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시장 앞에서 또 경계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급하게 올라와서 또 급하게 조정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조정이 벌써 2, 3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장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귤적 반등의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이 마감 시황 안에서 그 밑에 이제 일정을 일부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면 메타버스 관련된 일정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 관련 종목군들을 다시 끌어올려 주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도 어제 큰 폭의 하락보다도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오늘 추가적인 국내에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 오늘 미 증시가 빠진다면 국내 증시가 미 증시를 선반영해서 빠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말 그대로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하락에 코스닥 연이틀 하락이었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은 시장을 끌어올릴 주도 섹터가 없었던 하루입니다. 거기에 시장에서 전일은 덱스터가 크게 빠졌죠. 메타버스의 대장인 덱스터가 크게 빠졌고 오늘은 게임주의 대장인 위메이드가 좀 급락을 하면서 게임주들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IT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장 초반에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IT 반도체 이를 천하 이것저것 정신없었던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 말 그대로 코스피는 아침부터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잠깐 올려쳤으나 그 이후에 급격하게 밀었죠. 장 초반에 어제 많이 밀렸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 뭐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가 조금 올라가다가 IT 반도체에서 기관이 대량 매도를 쏟아부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가 코스닥이 차지한 비중이
여전히 35%가 넘기 때문에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밀리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죠. 거의 200개가 넘는 종목이 IT 반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한 일부 영향이 있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회계 부정 이슈인데, 이거는 3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지수가 한 차례 더 조금 더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선물 매도가 여전히 조금 있으나 누적 선물 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조단위 대량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은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번 장에 코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해 주기를 바랬으나 현재 주도 섹터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죠. 자, 오늘 시장 보면 전일 미 증시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로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크게 주었는데, 파월이 장 전에 연임을 확정하고 장 중에 연임에 대한 이 소감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연임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연준의 도구를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채금리가 그때부터 급등을 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파월 연임 전, 파월은 연임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슈퍼 비둘기일 수밖에 없었으나 일단 연임이 되면 매파로 변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테이퍼링 전 금리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 미 증시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시장은 하락의 구실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구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파월 연임과 인플레이션 이슈를 엮어서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며 코스닥 연이틀 하락하고 지난 상승 갭을 좀 메우려는 모습이 좀 나오죠. 이 구간을 보면은 이런 구간까지는 나쁜 흐름은 없습니다. 이런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이 갭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없는데, 이 구간에서 저도 이 약간의 다이버전스를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크게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런 구간에서 일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체크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지수는 상승하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하락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날 만들어졌던 이 급진갭이라고 하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 보고 우리는 급진갭 혹은 돌파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돌파갭을 중심을 일단 훼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하단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일 시가부터 1000포인트 근처 혹은 1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일부 낙폭이 컸던 종목의 매수도 저는 내일은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21선 이 이평선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다가 결국에는 다 돌리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코스닥의 이 테마주들을 보면은 이 코스피의 우량주들이 너무 불쌍해 보일 정도로 우량주들의 실적과 모멘텀을 보면 사실 전혀 못 올라갔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올해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소에서 이 IPO를 너무 많이 받아준 거죠. 증시가 화랑이고 증시 거래 대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IPO를 진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IPO 종목의 이 지분을 늘리기 위한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그쪽에만 쏠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좋은 종목군들을 팔면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코스피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요인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다시 박스로 돌아왔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버텨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밑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잠깐 한번 보면은 코스피 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처참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코스닥은 1위부터 22 종목까지 다 빠졌죠. 1위부터 22 종목까지 다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안 밀릴 수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저는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그냥 20위권까지 다 밀어버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의 오늘은 조금 시장이 굉장히 무겁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을 들어올린 게임주, 2차전지 그리고 엔터, 미디어, 메타버스가 연이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일단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절대 추가 상승 지수가 절대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좀 만들어 버린 거고 사실 메타버스, ETF, NFT 등 과도하게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 옥과 석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대반등이 나올 때는 석이라고 판단되는 이 중소형주는 덜어내고 가급적 과감하게 물량을 좀 덜어낸 이후에 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일 증시 완벽하게 주도 섹터 거의 부재했고 반면에 하락은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시장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에 좀 의미를 둘 만한 게 이재명의 스마트 그리드, 윤석열의 자율주행, 새로운 정책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아래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옴니 시스템, 누리플렉스 딱 두 종목 보시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포뱅크, 오늘은 시간에서 좀 올랐는데 일단 대장이 인포뱅크, 라닉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순으로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죠.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먼저 우량주부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갭을 들면은 이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의 이 구간이 또 새로운 박스권을 삼성전자가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겁기 때문에 바로 가기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또 좁은 박스권을 들어갈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나마 삼성전자보다 가볍죠. 근데 이 저가 대비 30%가 올라온 선이고 이 냉 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깨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겸비되면 올라가는 거고 안 그러면 또 박스권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DB하이텍, 저는 DB하이텍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만큼의 상승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되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보유가 답인 것 같고요. 자, LG 이노텍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들어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메타버스의 옥은 LG 이노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카, 메타버스, XR 디바이스까지 어떠한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기를 잘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 보면 시장이 빠져도 절대 수급은 빠지지 않습니다. 누적 수급이 좋다라는 거는 이 상태가 설사 단기 고점일지라도 쌍봉은 주고 죽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현대차 어제는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이런 구간에서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현대위아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고, SL이 사실 자동차 부품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아요. SL이. 그래서 SL까지도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을 언급을 했죠. 하면서 화신도 사실 이 아침에 갭이 약간 들어서 상승을 해버렸는데, 화신도 이 구간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코프라는 오늘 크게 좀 반등이 나와서 얘는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반등이 안 나오고 차라리 밀렸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잘 스윙으로 모아가도 됐었는데,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고, 코오롱 플라스틱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지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 종목군들로 생각해 보는 종목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시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 반도체 다음에 무엇이 될까에 대한 고민. 먼저 자동차 부품줄 말씀드렸는데 5G를 한번 볼게요. 5G 섹터에서 이제 HFR이 실적을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계속 조정 없이 올라갔는데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고요. 실적이 나온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HFR,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눌림을 조금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해서 이 종목군들은 전부 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조정을 그러니까 눌림을 어디서 주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5G 섹터의 가능성이 저는 일정 부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을 하든 메타버스를 하든 통신이 깔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해먹었어요. 너무 해먹다 보니까 조정이 깊었죠. 조정을 1년 이상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바닥권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게임주들 오늘 신규 상장 종목군들 먼저 보죠. 어제는 알비더 분류가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좀 급락이 나왔죠. 어제는 사실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을 아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마인즈 랩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공모가가 29,000원이었어요. 공모가가 29,000원짜리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워낙 기관 수요 예측이 나쁘다 보니까 장초에 인기가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모가를 하회하는 출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오후에 사실 이 구간을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밀려주기를 바랬는데 지수도 안 좋아서 충분히 밀릴 거로 생각했는데 지수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더 강하게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게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부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K카도 있었죠. K카도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목표 주가를 85,000원까지, 즉 4조 5천억이라는 목표 주가를 리포트로 띄우면서 굉장히 좀 장 초반에부터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물량 소화 과정을 뜻하는 거죠. 이런 자리들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빠지려고 해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신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매하실 때 그리고 투자할 때 아주 좋은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K카도 거래 대금을 1,500억 정도 수반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배로 뛰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국내 80%
독점적 지위다라는 걸로 올렸는데 이것도 양날의 칼일 거예요. 지금은 중고차 거래가 왜 잘 되냐? 신차가 너무 늦게 나와서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망 이슈가 또 풀려버리면 또 다시 수혜가 악재로 돼버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한가의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K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인즈랩, K카,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지오 엘리먼트 이런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판을 쳤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강했던 종목군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마인즈랩 그 다음에 지오 엘림 지오가 아니라 마인즈랩 랩과 K카를 내일 관심을 갖는데, 과거에 DOU 있죠. DOU도 이렇게 올려놓고 시간에서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밑에 깔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DOU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마인즈랩은 이 인공인간을 만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봐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치 테마주를 잠깐 한번 보면요, 이재명의 정치 테마주, 즉 과거의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좀 신선한 정치 테마주들이 좀 튀어나왔죠. 자,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거는 이 재생에너지 어디서나 생산하고 팔 수 있게 전력망을 바꿔야 된다라는 발언과 함께 40조 원의 투자 이슈가 붙었습니다. 40조 원, 적은 규모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옴니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강자가 맞습니다. 과거에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로 부각이 될 때마다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 당시도 스마트 그리드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안에서는 옴니 시스템이 대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상따를 좀 하다가 과거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하도 잘 가지 않는 종목이어서 이때 들어갔었죠. 이 첫째 상 풀릴 때는 매도를 안 했고,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길래 상한가에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조정이 나올 때 관심있게 좀 봐볼 생각입니다. 과거의 정치 테마주, 인맥주보다도 지금 대선 직전에 나오는 이 정치 테마주 관련 내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많이 시행을 하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 이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장으로 옴니 시스템이 올라왔고, 두 번째는 누리 플렉스가 좀 올라왔는데, 둘 다 지난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종목군들이 있죠. 다 배제하고 딱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의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윤석열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 천명 실행 너무 더디자.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 이런 부분이 너무 늦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오늘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그 전 지사, 그러니까 후보의 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중 한때 인포뱅크랑 조금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었는데, 시간 외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인 거는 자율주행 섹터가 됐죠. 그래서 정책 테마주로 새로운 또 돈이 쏠리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신원 종합개발이 하나의 정책을 타고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넥스트 스텝이 옴니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포뱅크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자율주행하고 다 묶어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인포뱅크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단일가 걸릴 것 같고,
라닉스 상한가 이후에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인포뱅크만큼의 좀 강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라닉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간의 상한가인데 약간 좀 부담이 돼요. 시간에 너무 올라가면은 갭을 뜨고 또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내일 보면서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거 말고 참 어이없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램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따 매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건 오전에 물론 수익을 잘 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수익을 잘 내고 물량을 조금 남겨놨었어요. 물량을 왜 워낙 상한가가 장 초반에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남겨놨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밥을 먹고 있어서 기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더 매도는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비싸게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 들어와서 보니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건 조금 악의적인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내일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워낙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갭 구간까지 밀려서 지지가 받는지, 이런 지지 보고 대응을 할 것 같고, 둘 중 하나겠죠. 이런 갭은 둘 중 하나예요. 매집일 수도 있고요. 쭉 올려서 팔면서 매집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완전히 또 정말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허는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팩트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게임주들 몇 개 볼게요. 크래프톤, 오늘 크래프톤 눌림에서 좀 걸어놨는데 눌림은 공략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또 시장이 위메이드가 변동성을 보인다면 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를 살짝 아래로 잡고 이런 밑대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위메이드가 독보적인 대장인데 오늘 크게 음봉이 나왔죠. 통상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21선이 존재할 거예요. 21선이 아마 시간 외에 종가에 많이 좀 올라왔네. 이런 구간에서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대장주기 때문에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게임주 반격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위메이드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투스도 하락의 폭이 깊죠. 컴투스는 하락을 하면서까지도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하락의 폭이 오늘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첫 거래가 터지는 자리에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간이 이 아래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지지가 되는지 정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